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 형충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에 그 형이나 충이 있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뭐 한두 개씩 갖고 계실 텐데, 뭐 형충이 있다고 다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그러면 그거는 이론이 아니죠. 공부가 안 되고요. 자,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합으로 해소가 된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형은 뭐가 있죠? 인사신, 축술미, 자형, 뭐 자묘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축술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축술미 3개가 다 있어야 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술미형, 뭐 축술형, 뭐 다 됩니다. 충미는 뭐 충이니까 충미충이고요. 인사신도 마찬가지예요. 인신형, 뭐 인사형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더 형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맞죠. 그런데 그 합이 형충을 풉니다. 예. 지지합 우리 많이 있잖아요. 뭐 있죠? 삼합, 반합, 다음에 육합, 다음에 방합,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일단 자, 항상 그거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방합은 격국에서는 그냥 힘이 강한 거예요. 예, 그냥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걔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예, 지지에 임묘진이 있다. 걔는 그냥 지지에 나무 기운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떻게 동해가지고 천간으로 떠서 가불목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있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천간에 가불목이 있으면 지지에서 아주 강력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격국을 공부하면서요, 되게 나중에 깨달은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 뿌리가 없으면요, 이 천간에 투출한 애들이나 뭐 대세운에 오는 십신들이 뿌리가 없으면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옆에서 뭐 생도 해주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생을 받는 것보다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게 훨씬 더 일을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 새끼를 했는데 일단 대전제가 그거예요. 합이 충을 푼다.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합은 3반합, 다음에 중요한 건 육합이에요. 제가 육합 얘기는 격국 얘기할 때 안 하죠. 예. 격국으로 사주를 풀 때요, 육합이 뭐 이렇게 뭐 합이 뭐 진유합금이다 그러면 진토와 유금이 만나서 뭐 금을 만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격국에서. 예. 그냥 진토와 유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 그런 육친의 합이라고 하는데 통변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자, 육합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형충을 해소할 때 그 3반합보다 육합이 더 힘이 세요. 예,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3반합, 그러니까 삼합이랑 육합이 형충을 푼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걸 예제를 좀 만들었는데 일단 예제를 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형충을 풀든 뭐 사주를 풀든 뭘 풀든 간에 이렇게 봅니다. 순서
항상 명식을 받으면 연월일시대로 이렇게 1, 2초 만에 싹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에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좌우충이 되죠. 그쵸? 자, 좌우충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일지가 진토다. 자, 이러면요. 자진합 되죠. 반합 되잖아요. 이때는 좌우충이 안 됩니다. 이게 합이 충을 푼다. 그 얘기예요. 여기 형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묘형이잖아요. 그쵸? 자묘형. 자묘형이 딱 될 뻔 했는데 이렇게 자진합이 돼서 합이 형을 푼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요거를 얘기할 때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딱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진호 격각인데 뭐 격각은 여기서 언급사항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자진합이 우선일까 좌우충이 우선일까 고민하게 되겠죠. 뭐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 자진합 때문에 좌우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합이 더 셉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보다. 뭐가 있냐면은, 이걸 좀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요, 여기 이렇게 자수가 또 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자수가 두 개고, 오화가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형충은요, 무조건 개수가 맞아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요, 사주를 평생 못 풉니다. 예.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자, 그래서 기준을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주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이론이라는 게 참, 이론은 이론일 뿐, 그 레벨이 아닌 거죠. 이론이 다예요, 사실. 그 이론 없으면요, 그냥 사주 푸는 사람은 그냥 뭐 달병가 되는 거죠. 달병가. 예. 만담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이런 뭐 십신이나 뭐 이런 음양오행 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떠드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뭐 이 손님이 왔을 때 똑같은 사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손님이 왔을 때 저렇게 얘기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꾸 새끼를 세는데 개수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을 해도 1대1로 싸워야 싸움이지 2대1 뭐 3대1 이러면은 반칙이잖아요. 그쵸? 3이 훨씬 세잖아요. 1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되면요, 좌우충이 안 된다고 일단 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일단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어때 보이세요? 예. 자, 이때는 좌우충 돼요. 좌우충 자묘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라 그랬죠. 예.
이렇게 보고 전체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이 충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충이 안 됐는데 이렇게 묘가 돼서 형이 돼서 자묘형이 돼서 도리어 좌우충을 만드는 거예요. 안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십신이 뭐인지 따라 다르겠죠. 이 월지가 격이고 용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흉신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얘가 뭐 7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흉신 뭐 있죠? 겁재, 7살, 상관, 그 다음에 많이 있었는데 양인, 예, 뭐 이런 거다. 이런 흉신격이다 월지가. 자, 이러면요, 이게 충되는 게 좋은 거예요. 얘네 없애줘야 되잖아요. 극해줘야 되잖아요. 자꾸 없앤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없애면 안 되죠. 예. 극해주고 재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흉신격이면 이 좌우충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면 안 좋겠죠. 길신이면 정제나 뭐 정관격, 인수격, 그런 길신격들이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예. 그 정관격인데 이렇게 월지를 이렇게 충해버리면요, 제일 안 좋아요. 예. 정관은 항상 소중하고 그 민감하다고 그랬죠.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다뤄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딱 월지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충해버리면, 그것도 연지에서 충해버리면 안 좋겠죠. 자, 그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또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형이든 충이든 개수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보면 우화가 있고 뭐 자, 이렇게 됐다고 쳐요. 뭐 이런 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뭐라 그랬죠? 오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좌우충 되네요. 그쵸? 좌우충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죠? 자묘형이죠. 예. 그래서 좌우충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묘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자묘형도 되고 좌우충도 돼서 안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이랑 충은 거의 같은 레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해묘합 됐죠. 해묘합. 이 멀어도 이 형충의 해소는요, 멀어도 합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합이 원래 이렇게 연간하고 시간은 우리가 멀다는 거는 두 자리를 넘는 거고, 두 자리를 넘는 거는 연간하고 시간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격국을 풀 때에는 해묘합돼서 뭔가 이제 뭐 이게 만약에 묘가 정제면은 정제가 된다 뭐 이렇게 보지 않지만, 그렇게 안 봅니다. 그때는요. 예, 안 봐요. 여기 이렇게는 봐요. 이렇게는 뭐 해묘합이 되는데 이렇게 멀면 안 봐요. 안 보는데 우리가 형충을 해소하는 걸로 볼 때에는요, 얘네를 합으로 인정을 해요. 예, 약간 여기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막상 명식을 풀 때에는 자꾸 잊어버리죠. 자, 이래서요, 이때에는 좌우고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합이 충을 부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이 충을 풀 수도 있지만 합이 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다기보다는 뭐 충이 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좌우충이 된다고 봅니다. 자묘형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 일시지 형충 원진 뭐 웬만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합도 형충을 풀고 그 다음에 다른 형충도 형충을 푸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이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요, 뭐 일시지 형충 원진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많잖아요. 원진도 엄청 많잖아요. 진해 원진, 뭐 사술 원진, 뭐 요즘에는 귀문도 뭐 예전에는 원진으로 다 쳤는데 그러면 뭐 개수가 엄청 많죠. 인미귀문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형충이 있으면 일단 겁내지 말고 옆에 다른 형충이나 아니면 삼합이나 반합, 그 다음에 육합이 있나 보라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육합은 뭐 되게 많이 알고들 계시니까. 자, 만약에 이게 육합이죠, 그쵸? 오미합 뭐 이런 산반합은 아니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떠서 동에서 천간에서 뭐 일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육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좌우충 되죠? 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더 세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합이 충을 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좌우충이 안 되죠? 예. 신자합 되니까 좌우충이 더더군다나 안 되죠. 이거 없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더 안 되겠죠? 자, 예제를 또 간단히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묘가 있고 여기 자가 있고 아까 한 거 약간 반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자묘형 될까요? 둘이 가까이 있고 연어르시로 보니까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요거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수가. 네. 그래서 아주 다행히도 자묘형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대세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수가 오잖아요, 그럼 되겠죠. 개수 맞잖아요, 그때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또 대운에서 자수가 오는데 뭐 세운에서 뭐 신금이 온다, 그러면 신자합이 우선이니까 안 되죠, 또 형이.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얘도 봐야 되고 뭐 대운도 봐야 되고 세운도 봐야 되고 순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십신도 봐야 되고 되게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어때 보이세요? 묘수랍, 육합 되죠. 그쵸? 묘수랍 되니까 자묘형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합이 형을 불러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 뭐 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죠? 문제는 이거를 이제 사주 풀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꼼꼼하게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아까랑 비슷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이 경우에 좌우충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2대 1이잖아요.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충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이때는요, 여기 뭐가 있겠지만 없다고 치고, 이 사람은요
이게 만약에 길신이라면, 월지가 이게 길신이라면 이 일지에 덕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때문에 지금 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흉신이면 또 반대겠죠. 흉신이면 배우자 덕이 없는 거죠. 얘가 없었으면 좌우충 돼서 이 흉신을 극제할 수 있었는데 얘 때문에 지금 못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 일지가 인목이다. 그러면요. 자, 인호술 되죠. 그쵸? 인호합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합이 충을 또 불렀네요. 그쵸? 인호합이 돼서 좌우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뭘까요? 예. 쟁합인가요? 예, 아닙니다. 쟁합, 투합 이런 거는요. 여기 천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서도 쟁합, 투합 뭐 그거는 이제 그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합은요 1대1이에요. 예. 남녀가 합할 때 1대1이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둘이 손잡고 갔는데 나머지는 뭐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도 뭐 인호합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랑 이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인호합 돼서 좌우충이 됩니다. 없으면 좌우충이 안 될 뻔 했는데 이렇게 돼서 좌우충이 되죠. 그러니까 합이 충을 부른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미토, 술토, 다음에 술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술미형이죠. 그렇죠? 술미형은 제가 뭐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자주 나온 건데 좀 뜨거운 토라서 좀 약간 힘들어요. 예. 자, 어쨌든 술미형인데 이렇게 일지가 또 술토가 있다. 그러면요. 안 돼요. 형 안 돼요. 이거는. 술미형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합이든 형이든 충이든 1대1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싸우는 의미도 있고 합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술미형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진술충 된다. 자,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사주가 되겠네요. 그쵸? 진술충 되고 술미형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진토 때문에 원래 안 될 뻔 했는데 형이 안 될 뻔 했는데 이렇게 충도 되고 형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묘수랍 되면 더더군다나 술미형이 되죠. 예, 묘수랍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미형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충의 해석, 원국에서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원국 자체로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 대세운에서 뭐가 올 때, 그때 일어나죠. 그때. 만약에 이 경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충년이 온다. 대운이든 세운이든 뭐 충년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충미충하고 축수령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축술미형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게 뭐 관이든 아니면은 축이 인수든 뭐 그거에 따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대세운에서 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인수다. 그러면은 뭐 경금일간이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대운이나 세운 때는 이 사람은 세운으로 만약에 해보면 대운은 이제 큰 환경이고 큰 기운이니까
그 10년 내내 이 일이 일어나진 않죠. 세운이 더 중요해요. 그럴 때는. 이럴 때는요. 지금 축수령도 하면서 축술미가 되면서 일지를 치잖아요. 그쵸? 충이 되죠. 이럴 때에는 인수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형은 강제 조정 뭐 이런 게 제일 그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인수면은 인수에 강제 조정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뭐 그 엄마 모친한테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모친이 아프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문서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일지를 치기 때문에. 근데 치는 게 이제 이게 뭐 충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식으로 발현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순탄하게 가지 않는 거죠. 예, 집 살 때, 집 고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든 일이 많이 쫙 있다가 끝내는 뭐 집 계약을 했다. 근데 어렵게 했다라던가. 그래서 어쨌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과 노력이 걸려서 결과는 되지만 예, 그 과정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엄마가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맨날 그 엄마 간병이나 수발을 하러 다닌다던가 내 문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예. 일지는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혼이나 이사 그러니까 뭔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거는 나중에 형의 그 통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그 형충의 해소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일시지 형충 원진이 뭐 부부연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오해를 하실까봐 오늘 겸사겸사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